사랑하는 요라야, 오늘 10번째 할아버지 일기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어제 수요일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할아버지의 셋째 형님, 강자 상자 한 형님, 그 요라의 큰아버지가 갑자기 별세를 하셔가지고 그일 때문에 좀 이렇게 할아버지가 바빠서 이렇게 하루 늦었는데, 지금 11시 밤 11시 55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요일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은 6.25에 관해서,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6.25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유라가 많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할아버지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만 7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해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지요. 그죠? 그래서 6월 25일이 지나고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약 2달이 좀 못 됐을 때 할아버지는 8월 17일 날 음력으로 그해 7월 4일 날 양력으로 8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또 그래서 할아버지의 큰형, 6.25 전쟁 때 전사하신 큰형 강자 상자 상훈 형님이 와 두 번째 형님 상자 식자 상식 형님 두 분이 같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군대 징집돼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요렇게 얘기했듯이 제일 큰 형님은 전사하시고, 둘째 형님은 6.25 전쟁이 끝나고도 4년 더 있다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할아버지가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이 70주년 되는 또 해고, 할아버지도 만 70살이 되는 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할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게 전쟁이 일어났던 게, 그죠? 그래서 6.25 전쟁은 이제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잖아요. 여기 서울이고 평양이고 부산이죠. 그죠? 그런데 6.25 전쟁은 북한에서 남한을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뭐 전쟁을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이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전쟁이었어요. 국제전. 그러니까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앞서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끝나서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죠. 해방되고 1948년에 이렇게 대한민국,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이렇게 해서 48년에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왜 여기 38선 38도 북위 38도 선인데, 원래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하고 식민지로 할 때 미국과 소련은 그때 이제 같이 연합군으로서 38도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요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이제 무장 해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쪽 이남은 미군이 이제 여기 밑에 일본이 있죠. 일본하고 이렇게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이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통치를 일단 장악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38선으로 갈려 있었는데,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때 소련군 소령 계급장을 단 김일성이 이제 수상이 돼갖고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8년이니까 수상된 지 금방이에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년에 일어났는데 이 김일성은 그 당시에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국제 공산주의를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동유럽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막 그냥 팽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강력하게 또 막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 시작된 건데 그래서 김일성은 단독으로 이렇게 침범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련으로 가서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 그때 스탈린이 이제 소련을 지배하고 있었죠. 스탈린에게 우리가 남쪽으로 침범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탱크랑 뭐 전투기랑 대포랑 뭐 이런 것을 많이 원조를 받아갖고 훈련도 하고 이래서 6월 25일 6월 25일 일요일이었대요. 새벽에 이렇게 이쪽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선 일대에서 전부 다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사흘 만에 우리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뭐 그냥 일사천리로 막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낙동강 전선 이렇게 여기 부산하고 포항 뭐 이렇게 진주 뭐 마산 뭐 요런 쪽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좀 물론 제주도도 괜찮았죠. 제주도랑 뭐 이게 요 조금만 그러니까 남한 땅의 거의 90%가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해요. 여기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게 1950년 9월 15일 날 상륙 작전을 해갖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해요. 서울을 다시 찾았어요. 찾아갖고 이제 막 북진을 해서 평양도 탈환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가서요. 해산진도 가고 뭐 조산도 가고 이렇게 뭐 거의 압록강, 두만강 뭐 일대까지 다 했는데 누가 왔어요. 그때 이제 모택동 그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있었어요. 국민당 정부랑 공산당 정부랑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 조그만 섬이 있죠. 대만. 이 중국이 그때 이제 공산당으로 통일됐어요. 언제입니까 이게? 1949년이었어요. 1949년에 모택동이 이 국민당 장개석 정부를 몰아내고 어디로? 장개석 정부는 대만으로 가서 여기다가 자유중국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부산만 남고 이게 막 물밀듯이 밀려가고 부산도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이 1950년 상황에서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유엔 쪽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제주도로 옮기자. 그때 부산의 임시수도 대통령이나 정부나 국회가 다 부산에 있었어요. 한 2, 3년간 있었는데 제주도로 옮기자. 그런 소리도 있어요. 제주도로 옮기면은 중국 꼴 난다. 1년 전에 중국이 공산당한테 다 져가지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조그만 섬으로 갔는데 이 한국도 그러면 제주도로 가면 여기서 뭐 이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 보면은 괌이란 섬이 있어요. 미국 섬 중에 괌하고 사이판 뭐 이런 데로 지금 옮기자 뭐 이런 저 계획을 다 세운 때가 있었어요. 이쪽까지 대한민국이 다 망하면 여기다 임시정부 세워갖고 공무원들 뭐 군인들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 경찰들을 한 몇십만 명을 여기로 다 옮겨갖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하고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또 모택동이 1년 전에 중국을 통일한 그 여세를 몰아서 김일성이 이제 스탈린한테 부탁하고 모택동한테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너희들이 어려움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다시 압록강 막 이렇게 건너서 막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흥남에서 막 유엔군이 막 그냥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해 겨울에
일사후퇴란 걸 했어요. 일사후퇴. 그래서 여기는 흥남에서 막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배 타고 부산으로 거제도로 와서 이렇게 뭐 피난하고, 물론 이렇게 옹진반도 같은 데서 인천으로도 오고 또 목포로도 가고 뭐 다 갔어요. 피난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해서 서울을 또 뺏겨요. 또 서울을 뺏겼는데 다시 또 막 수복하고 이래서 막 밀고 당기고 막 3년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휴전할 때 휴전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서쪽은 서울 쪽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개성이나 옹진반도 이런 걸 다 북한에 다시 내어주고, 38선 위쪽으로 내려오고, 또 동부전선은 이쪽으로 올라가 금강산 가까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통일전망대 있는데 이 고성군 이거 올라가고, 이쪽은 좀 빼앗기고 이쪽은 닫고 이렇게 굽게 됐어요. 여기 휴전선 상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간의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에 일어난 3차 대전으로 번질 뻔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규모는 안 컸지만은 이 참전한 나라가 한 20개쯤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막 도와주고, 이쪽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 자유 세계에서 16나라가 도와주고 해서 사실상 국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 300만 명 이상이 죽고 실종되고 1000만 명 이상의 가족이 이산됐어요. 그래서 유라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뭐 돌아가시고, 유라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유라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아들 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큰형님 둘째 형님이 다 군에 징집돼 가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힘들게 거의 끼니를 못 잊고 공부도 하고 힘들게 또 학교도 겨우 다니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나라만 힘들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흩어지고 잊어버리고 실종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후 70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부자 나라가 되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공산 독재 체제에서 거의 뭐 세계 GDP 수준으로 하면 거의 꼴찌 수준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6월 25일 6.25 70주년 맞이하여서 그 배경과 우리 가족에게 가족사에서 미친 영향, 이거를 조금 얘기했어요. 유라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봐요. 사랑해.